손 치우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문신으로 뒤덮인 남자가 비웃으며 70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차장 공기가 얼어붙었죠.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박철웅은 벤틀리를 몰고 다니는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6개월째 경비원을 괴롭히고 상가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었죠. 이날도 경비원의 자전거를 박살내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어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주변 주민들은 겁에 질려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꽃집 사장. 30대 초반의 작은 체구. 떨림 하나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죠. 박철웅이 그녀를 밀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목 사이로 뭔가 반짝였습니다. 희미한 흉터. 군번줄 자국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경비원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장님,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3초. 단 3초 만에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 번만 어르신께 손대면 손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폭풍전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평범한 꽃집 사장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특히 후반부 반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7시, 김서진은 상가 1층 햇살 꽃집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서진이 가게 안화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하나하나 물을 주며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꽃들은 서진의 손길에 반응하듯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사장님, 아침부터 일찍이네요. 옆 가게 세탁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배달이 좀 많아서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평범한 웃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조용하고 말수 적은 이웃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미 한 다발이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서진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꽃을 다듬고 리본을 묶고 포장지로 감싸는 모든 동작이 흐트러짐 없이 깔끔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오전 11시쯤 근처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꽃이모. 아이들이 서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예쁜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봐. 서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쿠키 봉지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씩 가져가. 선생님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상가를 밝게 채웠습니다. 서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녀회장 최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김 사장은 사람이 너무 물러터졌어. 저러니 장사가 되나. 쿠키 값이라도 받아야지. 옆에 있던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착하긴 한데 좀 호구 같아 보여요. 최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배달을 나갔습니다. 작은 트럭에 꽃다발들을 실었습니다. 결혼식장, 병문안,
개업 축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정말 예쁘네요. 아니에요. 행복한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서진의 대답은 늘 짧고 따뜻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진은 가게로 돌아와 마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꽃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화분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밤 9시 서진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작은 가게를 향해 속삭인 뒤 서진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층 꽃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원룸 안은 깔끔했습니다. 책장, 작은 소파, 침대,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작은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상자 옆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진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25쯤 되었을까요? 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보지 않으려는 듯.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살자. 평범하게 살자. 아무도 다치지 않게. 나도 다치지 않게. 그것이 서진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한 일상. 아침에 가게 열고 꽃에 물 주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에 가게 닫는 그런 평범한 삶. 하지만 세상은 서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서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진은 평소처럼 7시에 햇살 꽃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어젯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꽃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물을 주고 시들은 잎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달랐습니다. 어제 봤어? 주차장에서? 응. 김 사장이 그 문신남 순식간에 제압하던데. 대박.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서진이 박철웅의 손목을 꺾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아침 8시 경비실. 이경식 경비원이 자전거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자전거였습니다. 앞바퀴가 완전히 휘어져 있었고 페달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경식 씨, 괜찮아요? 동료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요. 저 인간 매일 저러는데. 벌써 6개월째예요. 이경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는 안 해요? 했죠. 근데 경찰 오면 그냥 벌금 내고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더 심하게 괴롭히고. 이경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매일 욕을 먹고 밀쳐지고 무시당하는 삶. 그것이 이경식의 6개월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더라. 맞아요. 근데 좀 걱정되네요. 저 인간이 가만히 있을까요? 동료의 말에 이경식도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아파트 분여회 사무실. 최정숙 분여회장이 주민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여회장님, 어제 주차장 일 들으셨죠? 당연히 들었죠. 영상까지 봤어요. 최정숙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김 사장이 생각보다 세네요. 세긴요. 근데 저게 좋은 일인가요?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최정숙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부녀 회장님. 김 사장이 이경식 씨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도 법이 있지. 손찌검을 하면 어떡해요. 교육도 안 받은 사람처럼. 최정숙은 원래부터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저 문신남이 먼저건 나중이건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김 사장, 평소엔 그렇게 물러터졌으면서 갑자기 저러니까 더 이상해요. 최정숙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폭 같은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그래도 꽃집 사장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오후 2시 햇살 꽃집. 서진은 단골 할머니에게 국화 한 다발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주차장에서 정말 멋지셨다면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어르신이 다치셨길래요. 서진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우리 이경식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세요? 운동을 좀 했어요. 옛날에. 서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 그래요? 뭐 했는데요? 그냥. 특별한 건 아니에요. 서진이 애써 화제를 돌렸습니다. 국화 예쁘죠?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가 더 묻고 싶었지만 서진의 표정을 보고 그만뒀습니다. 저녁 6시 서진의 원룸. 서진이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후라이. 혼자 먹는 저녁치고는 너무 소박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진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주차장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한 짓 기억하시죠? 서진의 표이 굳었습니다. 사장님이라니요? 박철웅 사장님 말씀입니다. 손목 다쳐서 병원 가셨어요. 전치 2주래요. 그건 그쪽이 먼저 경비원분을. 증거 있어요? CCTV. 목격자? 서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차장 CCTV는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겁에 질려 숨어 있었고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당신 가게로 찾아갈 겁니다. 합의금 이야기합시다. 합의금이요? 네.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5천만 원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만 원. 꽃집 1년 매출이 그 정도였습니다. 안 그러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폭행, 상해. 김서진 씨, 전과 생기면 장사 힘들어지는 거 알죠? 내일 봅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서진이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군복 입은 자신, 총을 든 자신, 작전 중이던 자신, 그리고 죽어가던 부하 정민이의 얼굴. 대위님, 아파요. 정민아, 눈 떠. 제발. 대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숨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아니야. 이젠 아니야. 난 군인이 아니야. 그냥 꽃집 사장이야. 서진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조용히 살자.
평범하게 살자. 싸우지 말자. 하지만 세상은 서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서진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서진은 햇살 꽃집 앞에서 배달 트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개원식 화환 배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배달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옆 가게 세탁소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5천만 원, 합의금, 형사고소. 그 단어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트럭에 화환을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차에서 내려 앞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서진의 트럭 바로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차선 2칸에 걸쳐서 완전히 일부러 막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환 배달은 오전 11시까지였습니다. 지금은 9시 10분. 차를 돌려서 가려면 최소 30분은 더 걸렸습니다. 서진이 벤틀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 차가 맞았습니다. 저기요. 차 주인 찾습니다.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안 되겠다.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견인차를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뭐야? 왜 내 차 건드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웅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 3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차를 빼주세요. 배달 시간이. 서진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배달? 아, 그거 중요하네. 크크. 박철웅이 비웃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 받았죠? 합의금 준비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이 먼저 경비원분을. 증거 있어요? 박철웅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증거 있어요. 이거. 박철웅이 깁스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병원 진단서, 전치 2주, 그리고 목격자 셋. 뒤에 있던 남자 3명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 오늘 안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고소장 들어갑니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우지 말자. 조용히 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차만 빼주세요. 배달은 해야 하니까요. 배달? 크크. 어쩔 건데? 배째라. 박철웅이 비웃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 하나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여자 말귀를 못 알아듣네. 형님이 돈 내래잖아. 그리고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딱.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돌리고 꺾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인연이. 다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진이 몸을 살짝 틀어 피하고 남자의 팔을 잡아 그대로 넘겼습니다. 쿵.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번째 남자가 뒤에서 서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진이 뒤꿈치로 남자의 정강이를 찢고
몸을 돌려 팔꿈치로 옆구리를 쳤습니다. 으윽. 세 번째 남자도 쓰러졌습니다. 10초. 단 10초 만에 3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웅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대체 뭐야? 서진이 천천히 박철웅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경고했죠. 한 번만 더 어르신께 손 떼면 손목으로 안 끝난다고. 서진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에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박철웅이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꺼냈습니다. 알았어. 차 뺄게.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박철웅이 황급히 벤틀리에 올라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며 벤틀리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무릎이 풀렸습니다.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 손을 썼어.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경식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괜찮아요. 서진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저 인간들, 또 왔었군요. 제가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배달이나 다녀올게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경식은 알았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떨리는 손을, 억지로 참는 표정을. 이분, 힘든 일이 있으신 거구나. 이경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서진을 도와야겠다고. 그날 저녁 박철웅은 차 안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발, 인연이 대체 뭐야? 깁스한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부하 셋이 당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굴욕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박철웅이 여자 하나한테 2번이나 당했다는 사실이.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박철웅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박철웅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게 상가 쪽 일인데요. 좀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 고작 상가 주민 몇 명 내쫓는 것도 못하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철웅이 김서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번의 제압, 완벽한 격투 실력,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흥미롭군. 이름이 뭐라고? 김서진입니다. 꽃집 사장이라고 하는데. 알았네. 내가 처리하지.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200억짜리 재개발인데 여자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지. 걱정 말고 기다리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철웅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백 회장님이 나서시면 저 여자도 끝이야. 하지만 박철웅은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서진은 평소처럼 햇살 꽃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철웅 일당은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한 명은 30대.
모두 말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진 사장님 맞으십니까? 50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한석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백호건설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백호건설.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장님께 불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석주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서진이 가게 문을 닫고 안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 사장님, 지난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석주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피해자는 박철웅 씨와 그 지인 세 분입니다. 총 4명이죠. 서류에는 병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웅, 전치 2주. 다른 3명, 각각 전치 4주. 폭행상해 4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죠. 잠깐만요. 저는 정당방위였어요. 그쪽이 먼저. 증거가 있으십니까? 한석주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뭐라도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서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차장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상가 앞 CCTV는 각도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숨어 있었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없으시군요. 반면 저희는 증거가 있습니다. 30대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진이 박철웅 일당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웅 일당이 먼저 위협하는 장면은 잘려나가고 서진이 공격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편집, 증명하실 수 있나요? 한석주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저희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 받으시고 기소되면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법정이요? 네. 폭행상해 4건이면 최소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집행유예 받아도 전과는 남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장사하시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꽃집 운영하시려면 각종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은행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전과자는 어렵죠. 한석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합의하시면 다릅니다.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써주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죠. 합의금이 얼마인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이요? 네. 피해자 4명이니 1인당 2,500만 원씩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1억. 서진의 꽃집 3년 매출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형사고소 진행하겠습니다. 한석주 변호사가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사흘 드리겠습니다. 사흘 안에 합의금 입금하시든지 아니면 고소장 들어갑니다. 두 변호사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억. 1억이라니. 그날 오후 이경식 경비원이 관리소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씨? 화요일과 금요일 주차장과 상가 앞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이경식이 작은 기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바디캠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바디캠입니다. 제가 최근에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웅 씨가 계속 괴롭혀서 증거를 남기려고요. 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혹시? 네. 두 사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경식이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요일 주차장. 박철웅이 이경식의 자전거를 박살내고 경비원을 밀치는 장면. 그리고 서진이 나타나 말리는 장면. 박철웅이 먼저 서진을 밀치고 서진이 정당방위로 제압하는 장면. 금요일 상가 앞. 박철웅 일당이 서진의 트럭을 막고 위협하는 장면. 일당이 먼저 서진에게 손을 대고 서진이 제압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야. 소장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께 빨리 알려드려야겠어. 이씨, 고맙네. 아닙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경식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경식이 햇살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은 가게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경비원님.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경식이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제 바디캠입니다. 두 사건 모두 녹화되어 있어요. 박철웅 씨가 먼저 공격한 것도 사장님이 정당방위한 것도 다 담겨 있습니다. 경비원님.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려야죠. 이경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한석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서진입니다. 아, 사장님. 합의금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합의 안 할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정당방위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박철웅 씨를 고소하겠습니다. 공갈, 협박, 업무방해죄로요. 증거라니 무슨. CCTV는 없어도 바디캠은 있습니다. 경비원님께서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모든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호건설 회장실. 백 회장이 한석주 변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디캠 영상이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미처. 괜찮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백 회장이 의자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부지만 정리하면 200억이야.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론이지. 법이 안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내쫓게 만들면 돼. 백 회장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김서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아이들 엄마들이 불안해하게 만들고 상가 주인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 그러면 알아서 나갈 거야. 알겠습니다. 한석주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서진은 평소처럼 햇살 꽃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바디캠 영상 덕분에 법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박철웅 일당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라? 평소 같으면 아침 인사를 건네던 옆 가게 세탁소 사장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사장님은 어색하게 손만 흔들고는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전 9시 단골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장미 한 다발. 네, 금방 싸드릴게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장미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이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넷 보셨어요? 인터넷이요? 아니요, 왜요? 그게 아파트 커뮤니티에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파트 상가 꽃집 사장 조폭이래요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서진이 박철웅 일당을 제압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웅 일당이 먼저 공격한 장면은 잘려나가고 서진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헐, 저게 여자야? 무서워. 애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꽃집 사장이 격투기 선수였나? 조폭 아니면 저렇게 못 싸우죠. 우리 아이 저 앞 지나다니는데 불안해요. 상가 가기 무서워졌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진짜 아니시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당방위였어요. 경비원님 도와드리려고. 그래도 너무 세게 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오해예요. 영상이 편집된 거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니까요. 저도 좀 무섭네요. 할머니가 장미를 받아들고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진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유치원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꽃이모 하며 달려왔을 아이들이 선생님 뒤에 숨어서 힐끔힐끔 쳐다만 봤습니다. 선생님, 저 이모 무서운 사람이래요. 쉿, 조용히 해. 선생님이 아이들을 재촉하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맘카페에도 같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이들 위험해요. 폭력 전과자가 꽃집 운영한대요였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혼자 상가 못 보내겠어요. 저런 사람이 장사를 하다니. 우리 애 저기서 쿠키 받아 먹었는데 소름. 장사 못하게 해야죠. 오후 3시 부녀회 사무실. 최정숙 부녀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커뮤니티 보셨죠? 네,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김 사장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상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남자 셋을 10초 만에. 조폭 아니면 불가능하죠. 우리 아이들 안전이 걱정돼요. 최정숙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김 사장 말도 들어봐야. 부녀 회장님, 지금 김 사장 편들려는 거예요? 한 주민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편들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사실관계는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사람을 때리는데 뭘 더 확인해요? 그래도 부녀 회장님, 우리 아이들 안전이 먼저예요.
김 사장 퇴출시켜야 합니다. 주민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퇴출. 상가 주인한테 임대 해지하라고 압박해야죠. 서명운동 합시다. 최정숙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원칙주의자였던 그녀도 이 상황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서진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 가게 현관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에 붉은 낙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폭년 나가라.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몇몇 주민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차갑고 두려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낙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냥 경비원 할아버지 도와드린 것뿐인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낙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작전 중이던 자신. 부하 정민이가 총을 맞고 쓰러지던 순간. 피투성이가 된 정민이를 안고 울부짖던 자신. 대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정민아, 눈 떠. 제발. 대위님. 행복하세요. 평범하게. 사세요. 정민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난 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자신도 다치지 않게. 조용히 꽃이나 가꾸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일부러 그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호건설 회장실. 백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커뮤니티와 맘카페 게시글들이 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군. 옆에 선 박철웅이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상가 주인들한테 압박 넣고 주민들 더 선동하고. 김서진이 스스로 나갈 때까지 계속해. 알겠습니다. 200억짜리 재개발이야. 여자 하나쯤 쓰러뜨려야지. 백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원룸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저녁. 서진이 그렇게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진이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김서진은 붉은 눈으로 햇살 꽃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게는 열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의 낙하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닦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걸레를 들고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경식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님, 아이고 이게 무슨. 혼자 왜 이러고 계세요? 이경식이 황급히 다가와 서진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이경식이 낙하 자국을 보며 분노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것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경비원님, 인터넷에 제 영상이 돌고 있어요. 주민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건 편집된 거잖아요. 제 바디캠 영상이 진짜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미 저를 조폭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이경식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욕먹고 맞고 무시당하던 저를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경찰도, 관리소도, 주민들도. 근데 사장님이 나서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사장님을 지킬 차례예요. 혼자 아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경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최정숙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옆에는 주민 몇몇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남의 가게 문에 라카치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최정숙이 분노에 차서 라카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부녀회장님. 서진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 어젯밤 내가 영상 다시 봤어요. 제대로 된 영상. 이경식 씨 바디캠 영상 말이에요. 네. 관리소장님이 주민들한테 다 돌렸어요. 단톡방에. 박철웅 그 인간이 먼저 공격한 거, 김 사장이 정당방위한 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최정숙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단톡방에는 바디캠 영상과 함께 해명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헐, 이게 진짜였네요. 편집 영상에 속았어요. 김 사장님이 경비원 할아버지 구해주신 거였구나. 박철웅 그놈이 또 주민들 속인 거네. 김 사장님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라카치란 놈 누구야? 너무하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어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미안해요, 김 사장. 최정숙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저것들이 우리 상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정숙이 주민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박철웅 그놈들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김 사장을 몰아내려고. 맞아요. 너무해요. 김 사장님 편 들어야 해요. 주민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장님, 왜 박철웅이 김 사장님을 그렇게까지 몰아내려는 걸까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게 최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근처 원룸에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저 이 동네 사는 대학생인데요. 컴퓨터공학 전공이에요. 어제부터 좀 이상해서 조사해봤어요. 청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박철웅, 본명 맞고요. 직업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자예요. 뭐라고?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철웅 SNS 추적해봤더니 백호건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백호건설 회장이랑 자주 만나요. 사진도 여기 있고요. 화면에는 박철웅이 50대 남자와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 회장이에요. 백호건설 대표. 백호건설이라면 여기 재개발 추진하는 그 회사? 최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구청 홈페이지 뒤져봤는데 백호건설이 이 부지 재개발 신청했어요. 6개월 전에요. 청년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재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주상복합 25층 건물. 예상 분양가 200억. 200억이라고? 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가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동의율이 50%도 안 돼요. 특히 여기 1층 상가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럼 박철웅이 상가 주민들을 괴롭힌 게 네. 일부러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김 사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피해보셨죠? 청년의 말에 옆 가게 세탁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박철웅한테 6개월 전부터 시달렸어요. 주차 방해, 욕설, 영업 방해. 저희 편의점도요.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다른 상가 주인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최정숙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용한 거였어. 부녀회장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장 신고할 거예요. 최정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503호에 사는 박상철입니다. 은퇴한 형사예요. 형사셨어요? 네. 25년 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상해서 CCTV 영상 모아뒀어요. 박철웅의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협박 증거 다 있어요. 박상철이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면 특수폭행교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백 회장도 같이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김 사장님. 최정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장님을 지킬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요. 주민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소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부녀회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주민들이 탄원서 쓰고 있어요. 김 사장님 지키자고. 탄원서요? 네. 지금 200명 넘게 서명했어요. 박철웅 고소하고 김 사장님 보호하자고. 관리소장이 서명용지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빼곡히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이경식이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혼자 싸우게 놔둘 수 없죠.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울 겁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진 씨죠? 저는 육군 법무관 이준혁 중령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육군 법무관이라는 단어에 서진의 표이 굳었습니다. 제가 707 출신인데 서진 대위 소식 듣고 휴가 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준혁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7 시절 동기였습니다. 응, 나야. 혼자 고생하지 마. 내가 법적으로 다 처리해 줄게. 고마워.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이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도움을 못 받았는데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네요. 최정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철웅, 백 회장, 이제 우리가 간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웅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 박철웅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백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전화 너머 백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아파트 중앙광장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호건설이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공지가 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 회장의 마지막 압박이라는 것을. 광장 한쪽에는 방송 카메라 5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제보한 기자들이었습니다. 저기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백 회장이 내렸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박철웅과 변호사 2명이 내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건설 대표 백진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리입니다. 더 나은 미래라고요? 최정숙 부녀회장이 단상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내쫓으려던 게 더 나은 미래였나요? 백 회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부녀회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증거 다 있어요. 최정숙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철웅이 6개월 동안 상가 주민들 괴롭힌 거, CCTV 6개월치 영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거, 백호건설이랑 돈 거래한 내역, 다 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법적으로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40대 초반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계급장에 중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육군 법무관 이준혁 중령입니다. 백진호 씨, 증거 확인하셨습니까? 이준혁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철웅 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백호건설로의 자금 흐름, 상가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업무방해 및 폭행교사,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입니다. 백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박철웅 개인이요? 대학생 청년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광장 스크린 보세요. 광장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박철웅과 백 회장이 식사하는 사진들, 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박철웅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됐어요. 백호건설 비자금 계좌에서요. 6개월 동안 3천만 원.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를 개 취급한 거잖아. 경찰 불러요. 백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한 변호사, 어떻게? 한석주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변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진호 씨, 박철웅 씨, 경찰차 5대가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백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백호건설 대표입니다. 함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가지고 왔죠.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체증 완료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럴 수가. 백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철컥.
수갑이 백 회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박철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박철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이경식 경비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자전거 박살낸 것도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건 저도 있어요. 세탁소 사장이 나왔습니다. 제 가게 앞 담배꽁초 버리고 손님들한테 시비 건 것도요? 저희도요. 상가 주인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당신 때문에 고생했어요. 박철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두 사람을 싣고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장면,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갑니다.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진은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이준혁 중령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끝났어. 응. 고마워, 준혁아. 너 덕분이야. 내가 처음에 경비원 할아버지 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나는 그냥. 서진의 말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한 명이 서진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김서진 대위님, 안 다치셨습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대위님이요? 최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서진 대위님 덕분에 대테러 작전 성공했다고요. 707이라고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전사 707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잖아. 김 사장님이 거기 출신이셨어? 이경식이 놀란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그럼 당신이.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대위로 전역했어요. 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던 거구나. 박철웅 일당 제압한 것도. 당연하지, 특전사인데. 주민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아니, 김 대위님. 한 주민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맞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당했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정숙이 서진에게 다가와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이경식도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날 바디캠 영상 보여드렸을 때 눈물 흘리시던 거 기억나요? 네. 저도 울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혼자 참고 계셨을지. 이경식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있어요. 주민들이 서진을 둘러쌌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서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백호건설 회장 불법 재개발 추진 혐의로 구속. 특전사 출신 여성 아파트 주민 지켜내. 시민들 자발적 연대로 부정 척결.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백호건설 사옥 앞에는 세무조사팀이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박철웅의 SNS는 문신 허세남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조롱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피고인 백진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철웅, 동일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 회장과 박철웅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정 밖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겼다. 정의가 이겼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어.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민아. 봤어? 나. 잘했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정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대위님. 정말 잘했어. 한 달 후, 햇살 꽃집 앞에는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후 서진의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꽃을 포장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인 좀 해주세요. 한 주민이 꽃 포장지를 내밀었습니다. 사인이요?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아니에요. 사장님은 우리 동네 영웅이잖아요. 주민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쑥스럽게 웃으며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오전 10시 구청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김서진 사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김서진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 시민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시민영웅상이요?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부정을 척결하신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 받을 자격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구청 직원이 미소 지으며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서진이 초대장을 받아들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이경식 경비원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경비원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요. 이경식이 작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관리소장 이경식. 관리소장이요?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청원해서 저를 정식 관리소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욕먹던 경비원이었는데 이경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경비원님이 바디캠 영상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서로 도운 거죠. 이경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관리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제 관리소장님이라고 불러주시니 좋네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최정숙 부녀회장이 주민 몇몇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부녀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받으세요. 최정숙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금이에요. 주민들이 모았어요. 성금이요? 서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과 수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250만 원이에요. 사장님 가게 문에 라카칠 당한 것도 있고 그동안 고생하신 거 보상하려고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주민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최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민 247명이 서명한 탄원서예요. 김서진 사장을 우리 동네 명예 주민으로 임명하자는 내용이에요.
명예 주민이요? 네. 사장님은 이제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최정숙이 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진이 이제 이 부녀회장이 평생 지킬 거예요. 서진이 최정숙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청 시민영웅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단상에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진 씨, 나와주십시오. 시장이 상패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왜요? 시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상을 지켰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요. 서진이 객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경식 관리소장님. 바디캠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이경식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최정숙 부녀회장님. 주민들을 설득하고 연대를 만들어주셨어요. 최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퇴 형사 박상철님. CCTV 영상을 6개월 동안 모아주셨어요. 박상철이 겸연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대학생. 박철웅과 백호건설의 연결 고리를 찾아주셨어요. 청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상은 이분들이 받으셔야 해요. 서진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객석의 주민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상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모든 분들이니까요. 이경식, 최정숙, 박상철, 청년이 모두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 햇살 꽃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서진은 꽃을 다듬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영웅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습니다. 하, 안녕 얘들아. 서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서진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경했습니다. 이모, 저도 커서 특전사 될래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 놀이터. 서진이 화분에 물을 주며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경식 관리소장이 놀이터를 순찰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이준혁 중령이었습니다. 준혁아, 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복귀 안 할래? 복귀? 응. 707에서 너 돌아오길 기다려. 후배들도 서진 대위 이야기 많이 해. 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평화로운 주민들, 안전한 일상. 아니,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작전 지역이야. 작전 지역? 응. 나는 이 일상을 지키는 게 내 임무야.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특전사 때는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이 동네를 지키는 거지. 같은 거야, 준혁아. 이준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응. 나 행복해. 서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꽃집 셔터를 내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구석에 있던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훈장과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대위님, 제가 만약 못 돌아오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대위님은 제 영웅이었어요. 저를 구하려다 다치신 적도 있었죠. 하지만 대위님, 이제 대위님 자신을 구해주세요. 평범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합니다, 대위님.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아,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바람이.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내 덕분에. 나 이제 괜찮아. 서진이 훈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자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민이의 사진도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정민아, 이제 너도 여기서 평화롭게 지내. 서진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과거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햇살 꽃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좋은 아침. 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소원은 이 세상의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저를 그리고 이 채널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